자, 한국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첫 수업입니다. 교과서로는 56쪽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 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여기부터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 건국된 나라 조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조선이 건국된 연도는 1392년도 이성계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죠. 조선이란 나라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가지고 유교를 숭상을 해요. 유교의 바탕을 두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었고, 유교 정치의 이 실현이 왕도 정치라는 거거든. 왕도 정치. 유교 정치가 정치에서 실현이 되면 왕도 정치, 이렇게 그냥 기억합시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덕으로 백성을 통치. 자, 유교를 숭상해서 왕도 정치를 추구했는데, 왕도 정치란 건 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각 국왕들별로 어떻게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힘썼는가, 그리고 조선의 법, 통치 제도, 이렇게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왕입니다. 건국했던 사람은 태조 이성계죠. 자, 태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왕건도 태조였잖아. 태조 왕건.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건국하고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겼다. 한양은 지금의 서울이죠. 그리고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급진개혁파로서 이성계를 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경제육전이라는 법을 편찬을 했다. 그리고 3대 왕 태종 때에 이르러서, 태종은 이방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아들이에요. 이성계의 아들. 태종 때 국가에 신문고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자, 우리 국민신문고 있지. 국민신문고 똑같은 거야. 국민신문고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 그래서 해결해 달라 하는 건데, 신문고는 원래는 조선시대 때 설치됐던 걸로 북이에요. 북. 이 북을 치는 거야.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북을 치면은 그 소리를 들은 왕이 그 일을 알아보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막 칠 수는 없었겠지, 조선시대 때. 다음, 호패법이라는 거를 실시를 했다.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 그리고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군대를 개개인의 사람들이 군인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걸 사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없애고 국가에다가 군대를 통합시켜 버린 거예요. 사병을 혁파했다. 이 태종이라는 임금 자체가 사병을 활용해서 자기 동생들을 죽이고 왕이 됐거든.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봤으니까 사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자기가 이미 한번 저질러 봤잖아. 그래서 내 밑으로는 하지 마 하고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그 태종의 아들은 우리 만원짜리에 있는 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 때는 집현전이라는 것을 설치했고,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또 왕도 정치, 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걸 위해서 유교를 알리는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펴냅니다. 유교를 알리기 위해서 써낸 책으로 한글로 번역도 했습니다. 원래는 한글이 아니었는데, 삼강이라는 거는 유교의 세 가지 이런 덕목이거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글로 백성들이 읽기 쉽게 번역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어. 지금으로 치면 만화책처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유교를 쉽게 배우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세종의 아들 세조. 세조는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죠. 이 세조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을 없앱니다. 집현전을 없애고 조선의 법전으로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성종. 고려도 그랬어. 고려도 성종 때 뭐 이성육부가 완비되고 뭐 무슨 체제가 완비되고 지방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지방의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하면서 뭐 완성을 했거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종 때 완성을 했습니다. 유교 정치를. 성종 때 홍문관을 설치했고,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편찬했던 경국대전을 완성. 이렇게 성종의 업적. 하나만 더. 국조오레이 라는 책을 편찬했다. 지금 여기 쓴 거는 각 국왕들의 업적의 일부인데 다 여기 왕도 정치와 관련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왕도 정치의 일환들입니다. 백성들을 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교를 전파하고 그리고 뭐 법전을 편찬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유교적 법치국가 조선. 그래서 조선의 법. 조선의 법은 유교적 통치 규범, 성문화. 성문화라는 거는 글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냥 뭐 말로 전해지는 법이 아니라 글로 써진 성문법이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잘 적어두세요. 시험 문제에는 낼 수 있습니다. 태조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까 미안합니다. 내가 설명 잘못했다. 자,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고 조준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조준을 중심으로 쓴 게 경제육전.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은 개인이 펴낸 거예요. 사찬입니다. 사찬. 이 사람이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죽어버려요. 앞에 얘기했던 이 태종에 의해서 정도전이 죽었거든. 그래서 조준이 경제육전이라는 법을 펴냈는데 법전을 최초의 국가에서 펴낸 조선 최초의 관찬 법전이다.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 개인이 편 책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세조에서부터 성종 때 이르러서 완성된 책이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조선 통치체제의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경국대전의 만약에 서술형 이런 거 나온다. 통일된 성문법적 질서의 완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경국대전에서 나오는 조선의 통치기구, 중앙하고 지방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중앙, 일단 왕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왕 밑에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고, 이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의 정승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기구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밑에 육부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의정부 육조라고 합니다. 육조 체제라고 해요. 육부는 고려죠.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하는데 육조는 2호의 병형 공예, 2조 판서, 형조 판서, 병조 판서 뭐 이런 판서들, 장관이라 치면 돼.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육조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왕에게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직접 보고를 하고 왕은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이런 체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는데, 육조에서 의정부한테 보고를 하고 의정부에서 검토한 뒤에 왕에게 건의를 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내려가는 거지. 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의정부의 힘이 강할까 약할까? 2번에 비교할 때 약하겠지. 육조에서 왕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한다는 거는 의정부를 건너뛴다는 거잖아. 의정부의 결정권이 없다는 거고, 2번의 경우에는 의정부를 한번 거치니까 의정부의 힘이 1번에 비해서는 강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 1번 체제는 육조 직계제라고 해요. 육조에서 직접 왕한테 보고한다. 2번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는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입니다. 국왕 중심의 이 육조 직계제를 했던 거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던 왕들, 태종과 세조야. 왜 이 사람들은 그랬냐? 태종은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 동생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고, 세조는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 유교적인 이런 거보다는 의정부의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사람들이 유교 이념 얘기하면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 그냥 왕의 카리스마가 있고 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태종과 세조의 경우는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이런 걸 원했고, 이거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체제,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이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의 최고 성군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의정부를 통해서 좀 의견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종과 세조의 경우는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로 육조 직계제였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교과서 볼 때도 나올 겁니다. 또. 자, 의정부 육조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에 승선이 있었거든. 고려시대 관직 중에 승선이라고 그 관직과 비슷합니다. 추밀과 승선이 있었잖아. 중추원의 추밀 승선. 그 승선이 왕명 출납이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다음 의금부라고 해서 대역죄인을 처벌한다든가 이런 국왕 직속 사법기구. 사법은 알지? 법을 집행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죠.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 그리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구를 묶어서 삼사라고 했어요. 고려에도 삼사는 한데 고려 삼사는 회계기구였거든. 이건 좀 다르죠. 이 삼사는 언론기구 역할을 했다. 고려의 삼사는 단순 회계기구였다면은 오히려 고려의 삼사보다는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어사대와 낭사,
그런 걸 모아서 대간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계승한 언론기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균관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교육을 담당했다. 교육기구로 성균관. 또 춘추관. 춘추관에는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 마지막으로 한성부.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을 담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에. 다음에 지방행정기구 보도록 할게요. 지방행정기구 고려랑 좀 비교하면서 봅시다. 고려는 5도 양계였는데 조선은 이제 양계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8도 비빔면 할 때 그 8도. 다음에 고려에는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지. 이거 전부 다 일반 군현 승격됩니다. 이제 특수행정구역 없어졌어요. 조선 때는 차별 없어. 그런 걸로는. 고려는 주현하고 속현이 있었지.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곳, 속현은 파견되지 않은 곳이었잖아.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고려는 향리의 고난이 강했어. 근데 조선에서는 향리는 고난이 약화됩니다. 그냥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정도로 격화돼요.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오히려 지방에서 그 향리가 하던 역할을 지방 사족들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향리의 시대는 가고 사족들의 시대가 온 거죠. 이들은 유향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유향소를 통해서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양반들이, 우리 이 지역의 사족들이 할 거야 하면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조선의 건국, 조선은 이 왕도 정치, 덕으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도 정치를 위해서 나라의 기틀을 닦았고, 그거를 국왕들의 업적들, 법, 중앙, 지방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